네,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제가 생일이 8월 11일인데 제가 매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생일이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더위가 꺾여요. 그래서 항상 제 생일 때가 상투구나, 주식으로 얘기하면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36살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과거 나이로 61세가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25년 동안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30대, 40대, 50대, 60대고 우리 아들, 딸이 2살, 7살 때인데 걔네들이 벌써 27, 32살이 됐고 또 여기 이제 저랑 같이 이 드림 아카데미 창업 동지 리더님들, 우리 윤은모 리더님, 김철 리더님, 안 리더님들도 참 그땐 젊었는데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패키지로. 근데 그 느낌은 약간 그래도 저희가 아메이 사업하고 이 드림 아카데미에 있었던 게 감사한 게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지나온 과거가 그립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의미에서는 참 이 아메이 사업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무슨 환갑 스피치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환갑이라고 하는 거에서 세 번째 20살이라고 이렇게 또 그게 더 싫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뭐 날씨가 뭐가 이렇게 중요 환갑 이렇게 뭐야? 제가 이건 어쨌든 이번 일요일 날 저희가 저희 부부 사업 설명할 때 저희가 받은 그 환갑 선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2015년 오스카상 수상식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5년은 가장 뜨거운 한 해였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뜨겁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사실이고 진행되고 있고 인류 전체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우리 함께 대처에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뭐 꿈 얘기도 하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고 얼마 전에 마우이에서 굉장히 정말 그 팬데믹 때도 가장 지상 낙원처럼 느꼈던 마우이에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 화장되는 그런 일이 지금 있고 지금도 발굴이 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구 어디도 지금 안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먹거리를 플랜트 베이스드로 가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메리카 지금 옛날부터 추구했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취향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제가 25년 전에 사업을 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 전체가 인간이 문명 생활하면서 배출한 탄소예요. 근데 그걸 그래도 우리 숲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하고 이런 데서 이렇게 다 흡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남은 겁니다. 이게 점점 누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비건은 아니에요. 저는 비건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의 양을 조금 줄이자는 거죠. 조금씩 줄여줄 때. 그러니까 2인분 먹을 거 1인분 먹고 뭐 어디 가서 나 고기 안 먹어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저하고 모이면 나는 레드밋은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알았다 그러고 고깃집을 가요 그냥.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지겠죠.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가니까. 뭔가 이런 그래서 제가 기후 변화 같은 걸 얘기를 해줘.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죠. 나이가 60 넘지. 안 돼. 어차피 지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되게 이기적인 발상 아니에요. 그럼 지 따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쪽으로 앞으로 모든 선한 부가 몰릴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기존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의 어마어마한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고 지금 모든 언론들은 이쪽에 붙어 있어요. 아직 얘네들의 광고비를 주니까. 근데 결국은 이걸 넘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혁신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언론사에 광고를 잘 주지 않아요. 왜? 자체적으로 돌아가니까. 아메리카 대표적인 회사죠, 그죠? 그래서 아메리카 바로 이쪽에 선두에 있는 회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번에 실은 4월에 미국을 들어갔어야 됐어요. 4월에는 항상 미국에 가서 이제 무슨 미국의 텍스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제가 뭐 작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4월까지 뭐 한국에서 텍스 보고를 해야 돼서 마침 참 이게 운이 좋은 게 안 들어가도 됐던 게 미국이 작년에 캘리포니아가 물난리가 났어요. 정말 물난리. 그것도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서 캘리포니아 전체 지역의 99%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텍스 보고를 4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를 10월 중순으로 미뤄졌어요. 하늘이 수해난 걸 하늘이 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7월에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이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번에 좀 오래 있어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이제 이진아 리더가 처음에 가서 2주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진아 리더가 오면 제가 가기로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날 오냐 그래서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틀은 같이 있기로 하고 제가 금요일 날 LA 도착하고 이진아 리더는 일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해서 이진아 리더가 한 2주 정도 있고 제가 2주 조금 더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LA에서 미리 환갑 잔치를 했는데 차들이 안 왔어요. 이제 처음에 리더들이 저희 이제 김미 에메랄드 차들이 딱 왔는데 이게 딱 보세요. 다 뭐죠? 다 테슬라예요. 제가 실은 미국은 2018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아메리카는 리더들이 그렇게 기름차를 타고 다니니 이러면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 지인들은 싹 다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도 테슬라, 두 번째 차도 테슬라, 새로운 테슬라를 사면 자기 테슬라는 아들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약간 그런 아메리 같지 않으세요? 저 이렇게 완전 그런
결국은 앞으로 지구 환경이 이렇게 돼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리더들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쪽 부분으로 저희가 더욱 더 특화돼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쪽에 사진 찍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에브리바디 핀업. 식상한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딸도 같이 갔어요. 저희 딸은 뭐 LA에서 좀 뭐 일이 있어서 5주간 머무면서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배우고 했는데 요 두 커플이 78년생 커플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헤지 펀드에서 근무하고 요 친구는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양대랑 또 어디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삼성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삼성에서 삼성 이제 그 인재 이제 그쪽에서 또 일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벤츠에서 또 일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뜻한 바가 있어서 그 유펜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거기서 다시 교육학 석사를 받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그 교육 담당을 하다가 이 남편이 LA 시민권자거든요. 갑자기 또 LA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30 후반 나이에 FIDM이라는 데가 들어가서요. 또 디자인 공부를 해요. 그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소비자인데 6%를 하는 소비자예요. 그 옛날에는 힘들 때는 남편은 코스코 바이타민 먹이고 자기는 뉴트라이트 먹고 항상 남편이니까 뉴트라이트 찾는 데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좋다고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이제 자기가 50이 되면 아멘 하기로 했어요. 지금 5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하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서 현주 왔다고 하니까 여기가 LA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라카라라고 하는 루프탑 바예요. 항상 제가 가면 항상 한시 한국 육개장집 이런 데 가다가 우리 딸이 온다니까 이제 이런 데 가서 같이 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요렇게 변해요. 예, 되게 이제 분위기 좋은 곳인데 그래서 같이 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 가졌고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원데이 세미나 끝나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일본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환갑 여행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안 가게 되면 약간 삐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뒤늦게 아이를 낳는데 딸 아들 쌍둥이를 낳는데 걔네들이 수험생이에요. 8월 16일 날 계약을 하는데 얘네들 계속 라이딩을 해줬는데 아빠가 엄마가 또 미술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15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13일 날 출발 2박 3일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이제 같이 골프도 치고 이 친구는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카를 제일 잘 칩니다. 왜냐하면 떴는지 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눈을 재봤는데 2mm인가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세무법인의 대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금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계속 뜨고 있고 뉴트라이트를 이렇게 지퍼백에 제가 이제 소문해서 주면 3개월치 주면 8개월째 나눠 먹는 그런 신공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다 뭐 저희 이제 친한 대학 동창들 41년째 만난 동창들이랑 이렇게 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슬기로운 자본주의 생활을 하려면 이 자본주의의 생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26살 때 이제 투자회사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제 기획실에 있다가 그다음에 투자분석팀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운용으로 갔다가 홍콩 증권사를 갔다가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증권회사에 그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자기 이름으로 투자를 못 하죠. 원래 그 이해상충 근데 이제 대부분 다 하죠. 외삼촌 이름으로만 누구면 다 해요. 하는데 근데 어때요? 제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은 이 투자로 되게 많이 날리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왜 이럴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회사의 그 부장님, 제가 그 부장님 이 아메이를 얘기했을 때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그 부장님이 제가 차장일 때 그 부장님이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했는데 제가 무조건 하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펀드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기업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메이를 소개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무조건 해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 친구나 후배가 있으면 저도 쫓기는 추격전을 했겠죠. 근데 뭐 물론 그건 있죠. 제 연봉을 결정하시는 분이고 또 매일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했어요. 그만큼 근데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 아세요? 예, 조금 연식 있으신 분들. 그분이 옛날에 안철수라는 분하고 전국 청춘 콘서트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로 가서 약간 그렇게 되고 하면서 이분은 사라졌어요. 완전 제외로 묻혔는데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그 옛날에 SK텔레콤으로 대박을 낸 의사. 근데 이분이 옛날에 아주대에서 한 그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 W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자기 친구가 서울의 모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 있는데 대전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 야, 우리 이번에 그때가 이제 98년, 97년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93년이죠. 93년에 그래서 내가 거기 왜 가냐 그랬는데 그냥 오라고 해서 혼자 가기 싫어서 그냥 어디 미국에서 MBA하고 놀고 있는 친구랑 그 서울에 가서 그 강연을 듣는데 거기에 완전히 대기업의 여러분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면 이 프라이드가 여기까지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모자 눌러쓰고 청바지 찢어 이미 그때부터 인상이 다 나갔대요 연구원들이. 근데 이 93년에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앞으로 W 시대가 온다. 뭐냐면 www.com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다 세상이 일로 들어간다. 일로 다 빨려 들어갈까 해가 중간에 다 나갔대요. 다 나가고 마지막에 몇 명 안 남았는데 이 박경철 이 의사도 자기 친구한테 화를 냈대요. 야, 이런 걸 들으려고 나를 여기까지 오겠냐 화를 냈는데 그 옆에 따라온 백수 있죠. 그 백수가 갑자기 10만 원 빌려가지고 그 W 강의한 사람한테 W 세계를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분은 나중에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부자가 된 얘기를 나중에 아주대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2003, 4년에. 거기서 그 W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W가 뭐냐 뭔가 새로운 게 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박경철 시골 의사가 뭐라냐면 1%가 지금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냈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출발할 때 유일한 자산이 돌도끼인데 지금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대요. 인류가 이 새로운 문명에 다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0.1%의 창의적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것들을 여기가 새로운 사대로 오는 것도 깃발을 꽂는 리더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있냐면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안목인 인간들이 그걸 알아보고 한 배를 타고 등을 밀고 손을 당기는 역사가 인류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뭐냐. 제레미 리클린이 뭐라고 그랬죠? 잉여인간. 세상이 오면 세상 좋아졌네. 야 옛날하고 달라졌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에 새로운 게 오면 다 반대하고 카드라라는 얘기도 하고 90%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메가커피 아세요? 메가커피의 경쟁력은 뭡니까? 지금 문 닫았죠. 이디야가 1,800원짜리를 꺼내면서 문 닫는 거예요. 이디야도 저가인데 메가는 더 저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상이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환갑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별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두 개를 해야지 돼요. 내가 만들든가 아니면 만들어 놓은 거에 얻어 타던가. 근데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만들어 놓은 거에 얻어 타는 통찰력과 안목은 공부를 하면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메이 하면 어때요?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딴소리 하고 그리고 잘 못 알아듣고 저항이 있고 그러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뭔가가 오면 다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손쉬운 길을 택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이 0.1%에 우리가 들 수는 없죠. 근데 저희는 0.9%의 통찰력과 직관은 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이 왜 좋냐면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메이 사업도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죠. 더 많은데 진짜 재밌는 거는 세상이 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실은 2년 전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전국 다이아몬드들이 다 그랜드 인터컨티넨에 모였어요. 그때 마치 제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이번에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여자 상무님 있죠. 그 상무님 딱 앉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달 떨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좋은 정보 없냐 그랬더니만 이건 아직 그 비밀 아직은 개발 단계지만 아직 이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날 나온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디바이스 이게 피부과에 맞먹는 그런 디바이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쭉 얘기를 했죠. 했는데 왜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25년 전에 아메이를 할 때 피부과에 경쟁력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아메이가 어디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죠. 지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는 제가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민족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매달 구독료가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유튜브보다 광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가죠. 그죠? 넷플릭스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면 그 지불하는 것들이 일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혹자는 빅테크라고 하는데 빅테크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필품 회사가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혁신이 몰립니다. 규제도 없고 미국 정부는 그런 걸 규제하지 않거든요. 아메리카 어디 회사예요? 미국 회사죠. 막 그래도 뭐 그러면 안 되냐 그런데 그냥 LG 생활건강이랑 아메이랑 비교를 해보면 LG 생활건강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을 하기 위해서 실은 원자재의 수천억 원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메이드 인 저기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800억, 900억의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옛날 기준으로 수천억을 외국에 쓰죠. 아메이는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 9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1조 기준으로 3,500억 원이 어디에 떨어져요? 한국에? 뭘로 떨어져요? 예, 우리 여러분들 보상 플랜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원폰에는 거기에 또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나라 기업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생산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비자한테 유익한 걸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현금이 안전하거든요. 길게 가면 실은 리스크가 현금이 훨씬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전한데 길게 가잖아요. 길게 가면 뭐가 안전하냐?
주식이 아니고 이익을 내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1270원 하다가 지금 1340원 50원이에요. 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자꾸 이게 약간 이 디스카운트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인구 감소입니다. 장기적인 인구 감소가 일본은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거 아세요? 대출 20억짜리 집 대출 받을 때 20억 다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대출 금리가 0.5%인가 그래. 부부가 2억이면 그거에 4배 몇 배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일본은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1억이 넘죠.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한국은 만약에 북한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면 자급자족이 가능하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그게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일 바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으로 얻는 소득은 어때요? 잘 한번 보세요. 일단은 뭘로 나와요? 원화로 나오죠. 원화로 나오는 걸 또 어디다 투자해요? 여러분들 아마 파트너들이랑 커피 먹고 이런 데 투자하잖아. R&D 비용 아니에요? 다 비용으로 떨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메이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월급 받으시는 분들보다 다 저기 할 수 있어요. 비용 처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냐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그대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어디 넣냐면 연금 보험에 넣고 저축 이런 데 넣어요. 근데 과연 이자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은 제일 리스키한 건데 여러분들이 현금 어디다 써요? 다시 쓰죠. 다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쓰고 내 두피를 위해서 쓰고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쓰니까 다시 재투자를 계속해서 내 자산 가치를 높여가는 데 쓰는 게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짜장면 가격입니다. 1970년에 100원 했어요. 제가 82학번인데 82년에 볼게요. 520원 정확해요. 그때 600원 정도 했거든. 6개장이 800원이었어요. 한박 스테이크 1,500원 했어요. 등록금이 40만 원. 대기업 월급이 30만 원. 담배가 제일 비싼 게 500원.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 비싼 옷들이 있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한국에 브랜드가 없었으니까 뭐 아놀드 파마, 심플 라이프, 조다시, 나이키 이런 것들이 다 2만 원 정도 했어요. 2만 원. 2만 원 정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짜장 6,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슬기로운 자본생활을 하려면 이거 잘 아셔야지 돼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바보가 예금하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 그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사서 내 약간 뇌를 업그레이드 하든가 아니면 그걸로 가지고 내 건강 자산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이걸 좋은 사람들 하는데 쓰든가 뭔가 R&D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쓰는 거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완전 달라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냉동 인간이 돼서 50년 뒤에 깨어나서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때 깨어나서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기절했다고 했잖아요. 짜장면 값이 1억으로 돼 있다고. 그 인플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그 대치동 학원을 보낼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주게끔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걸로 그 등록금으로 아이비리그를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위대한 기업의 성장률은 매년 20%, 30%, 40%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비스는 쓰는데 제품은 쓰는데 그 기업의 주식은 사지 않죠. 아메이도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아주 홀리하신 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쓰는데 사업을 안 하시는데 아유 사업은 됐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네트워크를 이제 넓혀가는 거죠. 강남에서 제일 그래도 좀 더딘 아파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파트하고 통통화 증가량하고 같아요. 1980년대 보면. 같이 가요, 같이. 근데 24억 가 있잖아. 그래서 캐시가 그만큼.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내 캐시를 계속 돌린다는 의미예요. 아니 아메이 남는 게 없다. 왜 남는 게 없어요? 뭔가 체지방이 나아지거나 착해지거나 뭔가 나아지고 있단 말이야. 아메이하면 일단은 처음에 착한 척하는데 나중에 어느 게 난지 몰라져요. 나중에 약간 이중자가 형성됐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신박한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 지금 트위터가 이름을 X로 바꿨죠. 거기 뭐냐면 2016년에 친구가 제발 좀 넣어달라 해서 모 보험에서 연금 저축보험에 월 10만 원치 지금까지 800 넣었는데 평가금이 760이네.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융기관에 제가 금융기관 출신 얘네들은 선 떼고 못 떼고 다 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어디지 여기 홍콩 옆에 마카오 카지노 가서 돈 따면 아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 롤렉스 시계부터 먼저 사는데요. 그게 3일 뒤에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옆에 전당포에 바로 가 있어요. 돈을 땄으면 나와야 되거든. 옴니아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옴니아 나갔다 바로 사라졌다. 옴니아가 아이폰 대비 외장 메모리 지원, 고해상도 액정화면, 고화질 야간 촬영, 변화가 필요 없는 동영상, DMB 지원, 영상 DMB 너무 오랜만에 들어온다. 영상 통화 가능, 오래가는 배터리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옴니아는 사라지고 지금 요새 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애들은 삼성폰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이폰만 쓴대. 나 같은 사람만 쓰는 거예요. 글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명품이 오래 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살아생전에 50년 뒤에도 사람들이 아이폰을 쓸지 모르겠지만 농페리뇽을 마실 걸 그랬어요. 그 유명한 샴페인이죠. 퍼스트 클래스에 실리는. 제가 항상 그럽니다. 50년 뒤에 아이폰은 없을지 모르지만 아메이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지금부터 1000만 평의 농장을 가지고 뛰어들기가 쉽지 않아요. 테슬라처럼 애플처럼 뭘 갖고 있냐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팜이라는 데이터로부터 지금 한국은 정부랑 함께해서 지금 뭔가 시작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나라들의 소득 수준이 일로 가면 높은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수명이 높은 겁니다. 콩고도 굉장히 대자연이잖아. 뭔가 이렇게 플랜트 베이스도 먹을 것 같고 소득도 낮고 수명도 낮고 평균 수명이 지금 65세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북미 남미는 연두색이고요. 이 블루는 아프리카고 빨간색은 아시아고 저 노란색은 유럽이에요. 한번 보세요. USA 소득도 높고 수명도 높죠. 수명이 여기 80살이에요. 80살. 여기 재팬, 스페인, 프랑스. 코리아가 맨 앞에 있어요. 한국이 뭐 못 사네 해도 여러분들 좋은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막 지금 막 난리 쳐도 좋은 나라. 이번에도 잼버리 딱 그랬는데 어떻게 막 기업하고 막 아이돌이 나서가지고 막 암소리 그러고 이제 풀고 가. 내가 잘해줄게 이러고 끝났잖아. 그래서 너무 재밌죠. 코리안들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제가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미국을 가보면 알아요. 이 딱 그 저기 뭐죠 이민국 통과할 때 코리안 패스포트가 대단해요. 진짜로 위상을 느낀다니까요. 맨 위에 있어요. 이미 85세를 달성을 했어요. USA보다. 자, 수명은 달성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수명이라는 드림 컴퓨터는 했어. 그 다음에 뭐가 될까? 더 살아야 된다? 아니면 헬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손에 아메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 테슬라, 20년 전에 아마존인 건데 모르는 거야. 이게 뭐 안 하긴 좀 아깝고 하기는 짜증나고 이제 이렇게 약간 계력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 있잖아. 삼키긴 그렇고 뱉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게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포텐셜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메이가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갈 겁니다. 아직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많으니까 결국 아메이는 이쪽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 안 갈까? 가지. 그래서 아메이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 왜 아메이 그 파우더로 해가지고 막 보내잖아. 이게 다 플랜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메이가 성장할 건가 안 성장할 건가를 보면 돼요. 근데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재팬, 그죠? 그 지금 어디가 제일 큰 시장이에요? 아메이가? 그날 뭐라고 그러셨죠? 그 이사님이 전체 매출의 75%가 아시아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나온다. 아메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특히 기후위기가 맞물려서 성장한다. 성장하는데 뭘 해야 된다? 내가 0.9%는 돼야 된다. 좋아졌네. 야, 아메이 좋아졌다. 너도 성장했네. 그런 애들 동네 바보라 그래요. 동네 바보들 있잖아요. 왜? 약간 여기 머리 꽂고 다니면 웃고 다니면 동네 그 바보들이 있어. 동네 바보들. 그죠? 그냥 0.9%는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 분이 한번 우리 리더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토리 잊어버린 거야. 이 소녀가. 그래서 한번 낭독해 보실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삼킬 건가 뿌릴 건가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투자도 그렇고 아메이도 투자인데 이게 데이터나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조정을 오거든요. 애플도 모든 기업들도 안 좋을 때 60% 70% 떨어지면 오를 때는 5배씩 올라요. 그래서 주식으로 장기적으로 부자 된 사람들을 운이 좋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산이 몇 번 날아가요. 근데 뭘로 갖고 있어요? 대출 안 받지. 예. 그 건전한 캐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확보하셔야지 돼요. 시간도 확보하고 건강도 확보하고. 저는 인생을 그렇게 막 아주 막 이렇게 막 해피하게 즐겁게 살기에는 되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약간 전쟁?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인스타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닌데 너 왜 그러고 있냐 이런 느낌 좀 들 때가 많아요.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하고 막 그런 거. 근데 지금은 특히 지금 20대들은 저희 20대랑 달라요. 저희 20대는 26, 27세 벌써 취직을 했고 그리고 32세 집을 가지고 30세 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계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투자가 재밌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돈을 전혀 벌지 못할 것이다. 좋은 투자는 굉장히 지루하죠. 아메이도 실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게 그 지루한 터널을 건너가야 돼. 실은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제일 그 스피치할 때 책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제프 베조스는 relentless. 이게 뭐냐면 무자비한, 인정사정 없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뭐냐면 이게 약간 집착하다. 막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게 실은 뭔가를 이뤄내려면 모든 걸 즐기면서 오늘도 아름답고 오늘이 아름다운 경우는 내일이 오늘이 아름다운 그분 약간 병원 가보셔야지 돼요. 어떻게 매일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희망을 가지는 거죠. 광신도들하고 어떤 가치 있는 비즈니스에 미친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있죠. 미쳐 있죠. 약간 광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광적. 그래서 막 대림 아파트도 드림 아파트로 보인다며. DALIM이 막 미쳐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일산 살 때 제가 교대 유닝사장 미팅장에 나왔다가 저녁 때 끝나고 가면 10시 반 11시인데 강북강변이 막 막혀 있는 거예요. 11시가. 이게 뭐냐, 이따 미팅하고 가는 것들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근데 광적인데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이상한 종교들은 광적인데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 광적으로 틀려 있어요. 근데 뭔가 혁신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는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광적으로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기존의 전문가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 웰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W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월드와이드 탐에. 여러분들 WWW가 그 다음에 뭘로 갔어요? M으로 갔을걸? 모바일로 갔죠. 맞죠? 그러다가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왔죠. 그 다음에 다시 W, 웰리스로 가잖아. 아메이가 그 다 있다. A, M, W, A, Y. 아니면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구조를 잘 보면 이제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90, 11월에 여행 인센티브 더 주고, 또 독립하면 10만 점 더 주고. 이걸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메이가 같은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 맞죠? 같은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더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비즈니스 하면서 원화로 저축해두면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요. 원화는 실은 솔직히 굉장히 리스키한 커런시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뭘 해요? 그래도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기업에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가 재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미팅하는데 내가 돈 쓰고 또 하고 또 들어오면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데 나한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메이는 아까 그 소득 분포랑 수명 분포를 봤을 때 아메이는 앞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만한 비즈니스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펀드 매니저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걸로 옮겨 타려고 할 때 세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더 나아 보이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걸 팔아야 될 거. 그게 뭐냐면 매도를 하지 않는 미학이라고 해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업계 평균의 성장을 하지 못할 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경영진의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우위를 상실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만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어때요? 아메이 사업은 잘 생각해 보면 결론이 나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메이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내가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제일 황당한 사악한 리더가 잡고 막는 거예요. 가운데서. 내가 후원한 사람들은 나의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내가 이끌기 힘들면 뭐예요?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벌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따르든가, 이끌든가, 아니면 제일 멋진 거 비켜요. 비키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막 모든 비즈니스가 막 그렇게 인간적이고 매일 아름답고 모두가 매일 옳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리더는 어떨 때는 차하게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때때로 되게 힘들고, 때때로는 정말 이 뭔가 완전히 미쳐서 날밤을 까도 진짜 피곤하지 않은 그런 터널을 거칠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순풍에 바람 불듯이 가는 거는 그거는 드라마예요. 그 왜 저번에 그 뭐죠? 우리 워크숍 할 때 7월에 그 강사분이 그러셨다요. 뭐 청소기 어디 있어 했을 때 내가 다 청소해놨어.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죠. 그런 건 없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큰 물결이 온다. 지금은 어떤 물결이 오냐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세계적인 펀드들이 있어요. 헤지 펀드들. 이런 펀드들이 투자할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뭘 하냐면 굉장히 관점이 희한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똑똑한데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 찰리 몽거 이런 사람들은 95세 넘어서도 지금 막 좌지우지 하잖아요. 이런 스마트하고 다이나믹 시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나믹 시니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리스트를 해가지고 다이나믹 시니어 펀드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MZ도 중요하지만 다이나믹 시니어에서 저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냥 은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헤지펀드나 펀드 매니저들이 하듯이 다이나믹 시니어가 저희들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소비가 아니고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드림 아카데미 우리 그 그룹이 이런 성장의 동력을 찾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고 진짜 좀 집중하고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좀 즐길 것을 유보하면서 뭔가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워낙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파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일단은 진짜 나중에 계산하면 되죠. 왜 내가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나? 서로 슬퍼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텍스 문제를 나중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쌓는데 제가 첫 번째 디카프리오가 얘기한 지금의 어떤 당면 탄소라는 과제가 아메리카가 가장 앞서간다는 걸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공통 아젠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좀 더 공감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